개장 준비 막바지인 외목마을 해수욕장 준비가 미흡해 관광객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신평면 운정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신원미상의 백골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확인한 결과 당진시가 전국 2위로 집계됐습니다.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뮤지컬 파리넬리가 이달 21일과 22일 당진 문희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올여름 장마철 집중호우가 우려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충남 최대 애견 카페 바라게리 7월 1일 새 단장 오픈합니다. 천여평의 천연잔디 애견운동장, 하절기 애견수영장 운영, 사람과 강아지가 함께 힐링하는 곳, 이곳 바라겔입니다. 충남 최대 애견 카페 바라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첫째 주 JIB 뉴스 최다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전국의 해수욕장이 속속 개장했습니다. 당진 외목마을 해수욕장도 내일 개장하는데요.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외목마을은 해수욕장 개장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입니다. 외목마을 해수욕장 개장을 3일 앞둔 지금 준비가 얼마만큼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에는 트랙터가 모래를 고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샤워실도 공사 중인데 한 곳은 아직 공사 시작도 안 되어 보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지금 이 시점에는 빨간 파라솔이 해수욕장을 따라 줄지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텅 빈 백사장뿐이었는데요. 작업 중인 공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파라솔뿐만 아니라 해파리 방지막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샤워실도 한창 공사 중이라며 올해는 대부분의 일처리가 늦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목마을 해수욕장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실무자가 느끼기에도 진행 상황이 당황스럽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쯤이면 한 80% 이상 세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세팅이 지금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이에 당진시청 문화관광과를 찾아 파라솔 등 개장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외목마을 번영회에서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6월 30일부로 의원 발의하면서 조례가 개정하면서 다른 단체도 이렇게 지역 번영회도 다 들어가게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번영회에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 우리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마을 번영 교류일이 마을 번영회하고 해수욕장 번영회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개장은 8일에 하지만 파라솔 설치는 1, 2주 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파리 방지막에 대해서는 복잡한 사연이 있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해파리 방지막도 좀 사연이 있어요. 저희가 그것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렵고, 그러면 지금 저희도 언제부터 갈등이 생겼냐면 거기 나무 심은 것 때문부터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개장인 해수욕장인데도 눈에 보이는 준비들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개장을 하게 된다면 불편은 관광객의 몫일 텐데요. 당진시는 BTS 슈가가 언급한 당진바다라는 홍보를 하기 전에 해수욕장 개장 준비가 더 시급해 보입니다. JIB 뉴스 최다입니다. 신평면 운정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신원미상의 백골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당진시 신평면의 상가에서 화장실 안에 백골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공동으로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1층 상가에서는 영업을 하는 곳이지만 2층과 3층은 영업을 하지 않는 빈 건물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화장실은 건물 3층에 위치한 곳으로 수년째 닫혀있던 곳이었습니다. 최초 목격자는 건물 관리인으로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을 때 발견된 시신은 이미 백골 상태였습니다. 신원이 파악이 전혀 안 돼 있고요. 백골 그리고 노숙자풍의 백골 사체다 정도까지만 저희도 확인이 됐고요. 네. 이게 DNA를 저희가 해봐야 되고 DNA 감식을 해봐야 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신원이 확인된 게 전혀 없습니다. 현재. 글쎄요, 이게 날씨하고 주변에 있는
여건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은 소요된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해당 건물 근처의 주민들은 그 건물 2층은 창고로라도 활용을 하지만 3층까지는 올라갈 일이 거의 없다며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진짜 죽어나가지고 그러고 나도 놀래갖고 미소가 올라가지도 못해요. 낮이나 올라가야지 내가 다 돼도 그쪽이니까 그쪽이니까 누가 거기서 사람이 썩어나가는 줄 알았어요. 한편 경찰은 발견된 백골 사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여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JIB 뉴스 최다입니다. 굴뚝 자동 측정기기 TMS가 설치된 전국 887개 대형 사업장에 작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확인한 결과 당진시의 시군구별 순위가 2위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사업장별 배출량은 현대제철이 3위로 급상승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지난 30일 한국환경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는 2634톤을 배출해 2위를 기록했는데요. 전년도 순위 3위에서 한 개당 상승한 결과입니다. 1위는 광양시로 23,907톤을 배출했습니다. 당진시의 TMS 설치 대상 사업장은 23개인데요. 사업장별 배출량을 보면 현대제철이 1,412톤으로 전년도 배출량인 5,378톤보다 5,035톤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전년도 순위 12위에서 3위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당진화력발전소는 6,156톤을 배출해 전년도 배출량인 6,523톤보다 줄어 순위가 9위에서 10위로 한 계단 하락했습니다. 이에 현대제철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법 정책 변화에 따라 TMS 설치가 더 확대돼 배출량 측정 개수가 늘어 배출량에 변화가 있었다며 기존에 TMS가 설치돼 있던 굴뚝들에서는 배출량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탈황, 탈질 설비 등 환경 개선 설비들을 투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진 주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도 현대제철의 배출량이 2배 가까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TMS를 설치한 굴뚝수가 24개에서 72개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측정으로 해서 현대철에서 환경부에는 보고를 했는데 시민들은 이게 배출되는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조그만 굴뚝들에서는. 근데 그거를 TMS를 달고 실시간 관리를 함으로써 실제로 정확히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 예전에 배출되던 양과 2022년도 배출량이 실제로 2배 이상 확 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그만큼 실제로 365일 관리가 가능한 배출량이 2배로 늘어났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진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만 정부와 지자체가 더 신경을 쓰고 기업들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최다입니다. 18세기 유럽을 흔든 천상의 목소리 파리넬리가 뮤지컬로 선보이는데요. 이달 21일과 22일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막이 오릅니다. 뮤지컬 파리넬리는 한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오페라 가수 카를로 브로스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뮤지컬은 파리넬리로 불린 남성 소프라노 가수가 아닌 인간 브로스키의 인생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당진 문화재단은 창립 10주년을 맞은 그랜드 시즌의 대표 작품으로 국비 8억 원과 투자 유치 4억 원을 통해 뮤지컬 파리넬리를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선정된 작품이고요. 2005년도에 초연해서 이번에는 4시즌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어워드상과 음악감독상까지 받았던 작품을 국비를 유치해 당진 문예의 전당과 번외 8개 공연장에서 주최 주관하여서 재창작한 공연입니다. 이번 파리넬리에 출연하는 배우들에 대해서도 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카운트 테너라는 건 남자의 성악가가 여성의 목소리, 미소년의 목소리를 내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많지 않으신데 그 대표적인 루이스 초이와 이번에 초연으로 같이 선보이는 석재승 배우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꼭 방문하셔서 그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또한 그랜드 시즌의 작품 선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공립예술단체의 우수한 작품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민간예술 중에서도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된 것들로 고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노선 문화사업부장은 문화는 모든 시민들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한편의 공연, 노래, 연극으로 인해 내 삶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최다입니다. 작년 이맘때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당진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마을 곳곳에 토사가 붕괴되고 도로가 물에 잠기고 당진천이 범람했는데요.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가 우려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는 6월에서 9월 사이 장마와 태풍을 원인으로 한 산사태나 토사쏠림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당진의 장고항 2지구는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당진시에 이제 붕괴 위험 지역으로는 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해당 지역은 이제 장고항에 있는 급경사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경사지 있는 주변에 낙석이나 아니면은 토사 쏠림 등의 위험들이 산재되어 있으니 이제 우기나 아니면은 이러한 위험한 징후가 보일 시에 가까이 가지 않는 등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사태 취약 지역과 산 인근 등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사전에 대피 장소를 알아두고 산사태 정보 시스템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산림재해를 통해 산사태 주의보 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물기와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특히 감전사고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젖은 손으로 콘센트나 전자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하며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침수됐을 경우 즉시 차단기를 내려야 합니다. 침수된 길에서는 가로등과 신호등 등 전기시설물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감전사고를 피하기 위해 물이 고인 맨홀 뚜껑도 밟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 돌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과 간판을 단단히 고정해둬야 합니다. 또한 거리에 나와 있는 파라솔과 입간판도 서둘러 치워져야 하고요. 이렇게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도 서둘러 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우의 하천이 범람한다면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며 저지대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유속이 빠르고 물이 무릎까지 찰 경우 이동하지 말고 119 신고 등을 통해 지시에 따르며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JIB 뉴스 최다입니다. 지난 1일 당진시 합덕읍이 올해 읍승격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합덕읍은 읍민과 함께한 50년, 새로운 희망 100년이라는 표어를 걸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 어기구 국회의원, 안병원 합덕읍장, 윤재무 명예읍장과 각계기관 단체장 및 합덕읍민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합덕읍 승격 50주년 기념식수와 조형물 제막식을 하고 합덕읍 사진전, 서갑, 우드버닝 등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통기타 공연, 오카리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안병환 합덕읍장은 1973년 7월 1일 읍으로 승격된 합덕읍의 역사를 50년간 함께해 주신 읍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100년에도 읍민이 하나 돼 합덕읍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합덕제철고등학교에서는 읍승격 50주년을 맞아 읍민 한마은 체육대회가 진행됐습니다. 34개리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랑운동회, 노래자랑 등 남녀노소 모든 읍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JIB 뉴스 최다입니다.
학교급식 노동자와 더불어 당진시 관내 공공급식 노동자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진시의회 조상현 의원은 지난 30일 제1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급식소 노동자들도 학교급식 노동자처럼 조리흉에 의한 폐암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공공급식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리실은 학교급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진시에는 당진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급식소가 아닌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공급식소가 무려 59개가 있고 총 급식 인원은 5,621명이며 급식 노동자는 13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소의 90%인 53개소가 50인 이상의 집단 급식소입니다. 여기 공공급식 노동자들도 학교급식 노동자처럼 조리 흉에 의한 폐암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 의원은 급식실 종사자들은 대량의 유해물질에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당진의 경우 학교급식 조리학교는 38개 교로 용현유치원을 제외하고 37개 학교조리실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충남교육청은 작년에 5개 학교의 시설을 개선했고 2025년까지 나머지 학교 급식실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당진시도 충남교육청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시도 충청남도 교육청을 본받아 첫째, 관내 공공급식 조리실에 대한 환기 실태를 집중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관내 공공급식 조리실에 대한 환기 실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급식소 노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시설 개선 순서를 정하고 이미 배포된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설치 가이드를 참고하여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관내 공공급식소 노동자들에 대해 PCT 전수검사를 해야 합니다. JIB 뉴스 최다입니다. 당진시가 지난 4일 시청 내 브리핑실에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차 정례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는 구교학 건설도시국장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전담팀 운영,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사업, 당진시가지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송악중고등학교 등하교 시간 차량정체 해소대책 마련 등을 다뤘습니다. 인력수급 불안정과 민간 발주 물량 감소와 건설자재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과를 비롯한 9개 부서와 당진 상공회의소 등 5개 유관기관이 모여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또는 유관기관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업체 등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입찰 단계 사전 실태 조사를 실시해 부실업체를 강력히 사전 단속하고 건실한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할 예정입니다. 이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해 남원천, 서구천 등 집안 하천 하류 구간부터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구천 5개소가 9월 중에 지방하천 홍수 관리 시스템이 완료되면 실시간으로 수위 정보를 기반으로 수문 조작이 가능하여 장마철과 집중호우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으로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방지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자료됩니다. 한편 수청 1, 2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한 당진시 시가지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등하교 시간에 정체되는 송악중고등학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구교학 건설도시국장은 도시환경이 시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스마트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구축해 당진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최다입니다. 이번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영은 의원은 당진에서 운영하는 배달 전문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영은 의원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배달 전문점에 대한 지적을 한 이유에 대해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말했습니다.
시내에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그 주방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조리하시는 분이 슬리퍼에 반바지에 모자, 위생 모자도 안 쓰고 그다음에 담배를 피우면서 그 조리 그 어떤 테이블에 담배를 놓고 계속 연달아 피우면서 조리를 하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민위에서 우리 그 보건소에서 위생 점검을 확실히 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행감에 임하게 됐습니다. 또한 야간에 운영하는 업소들은 공무원들이 점검하기가 쉽지 않다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민간 감시원이 25명 정도 되는데 민간 감시원들만으로는 충분한 점검과 계도가 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잘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을 해야겠지만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음식점 사업자들이 위생관리에 대해 스스로 신경을 쓰고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그 지도 단속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배달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좀 명세하고 그다음에 뭐 청년 사업가들도 있고 그래서 단속이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그분들도 단속에 대한 어떤 피해도 덜 가질 수 있고 우리 당진 시민들도 지속적인 단속 지도 점검에 의해요 위생적이고 깔끔한 어떤 음식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내가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음식점 하시는 분들 또 배달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보지 않는다 손님이 보지 않고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거 정말 우리 가족 내가 먹는다는 음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위생적이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해서 만들면서도 행복하고 판매하면서도 행복하고 이제 그런 그 풍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당진 시민들이 정말 그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JIB 뉴스 최다입니다. 내일 외목마을과 난지도 해수욕장 두 곳이 모두 개장합니다. 이번 주 외목마을 해수욕장에 취재를 다녀왔을 때는 개장 준비가 매우 미흡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시는 번영회 간의 이권 다툼을 서둘러 정리하고 시민들을 위해 더 빠르고 공정한 행정 처리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저희는 외목마을 해수욕장 후속 취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첫째 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